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차량 운전규칙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열차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폐색에 의한 방식을 배웠고 열차 제어 장치에 의한 방법도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의 마지막 강의에 제가 그 두 개를 도교와 비교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복습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세 번째인 시계 운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시계 운전은 그냥 말 그대로 기관사 또는 차장이 직접 눈으로 앞차와의 간격을 보고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0조 시계 운전에 의한 방법. 시계 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장치의 고장 등으로 제50조 제1호 및 2호 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 차량의 운전 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시계 운전은 통신 장치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제50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 시행하여야 한다. 인데 50조 제1호 및 2호는 상용 폐색 방식과 대용 폐색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상용 폐색 방식, 대용 폐색 방식이 안 되면 시계 운전으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전방이 아니라 후방, 가시거리 내에서 란 말로도 잘 나옵니다. 시계 운전은 관찰하는 사람이 맨 앞에 타기 때문에 항상 전방을 보고 운전하게 됩니다. 또한 정지가 아니라 서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 방향은 다른 방향, 선행열차 대신 후방열차란 말로 잘 나옵니다. 지금은 교재를 보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직접 시험을 칠 때는 뭔가가 이상하거나 말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71조 단선 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 반대 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연히 단선은 오고 가는 열차의 선로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단선 구간 대신 노선이 두 개인 복선 구간, 반대 방향 대신 같은 방향 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열차가 복선인 경우에는 한 열차는 가는 열차, 한 열차는 오는 열차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2조 시계 운전에 의한 열차 운전은 다음 각호에 오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 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 운영자들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했던 많은 카테고리처럼 시계 운전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눕니다. 노선이 오고 가고 두 개의 노선으로 되어 있는 복선 운전이 있고 그리고 노선 하나로 가고 오는 단선 운전이 있습니다. 이 종류들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복선은 복, 격, 전 이라고 외우고 단선은 단, 지, 전입니다. 전은 전령법으로 복선운전과 단선운전이 같고 복선운전은 격시법, 단선운전은 지도격시법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전령법 대신 지령법이라고 나오는데 지령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령법이 아니라 전령법입니다. 다시 한번 복선은 복, 격, 전이고 단선은 단, 지, 전입니다. 격시법, 지도격시법, 전령법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시계 운전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 운영자들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협의용 단행기관차라는 말을 하나 외워두시고 단행기관차라는 것은 뒤에 차량이 따로 붙어있지 않은 그냥 기관차만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기관차를 말합니다. 다만 협의용이란 말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협의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관제 업무 종사자들끼리 협의된 무엇인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협소하다 할 때 그 협으로 좀 작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계 운전의 예외 조건은 협의용 단행기관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3조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열차를 운전시키기 전에 폐색 구간의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격시법은 폐색 구간 한쪽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시행한다. 지도격시법은 폐색 구간 한 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적임자를 파견하여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 취급 담당자와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에서 통신 두절이 된 경우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열차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격시법과 지도격시법은 비슷합니다. 격시라는 게 시간을 간격을 두고 열차를 보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격시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약속을 정하고 열차를 보냄으로써 열차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도격시법은 그 시간별로 보내는 열차에 지도식을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란 말은 즉 지도표 같은 종이를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단선 운전과 복선 운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상세한 규칙들이 있지만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그 자세한 규칙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이 어디에 나오는지만 집중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항은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조항은 격시법만, 세 번째 조항은 지도격시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가지 격시법과 지도격시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최초의 열차를 운전시키기 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대신 최후, 전 대신 후, 그리고 차량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자주 쓰입니다. 앞에서 상용 폐색 방식과 대용 폐색 방식의 경우처럼 격시법과 지도격시법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격시법은 한 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시행합니다. 지도격시법 또한 한 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시행하는데,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적임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 취급 담당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끝 대신 양끝이란 말로 오거나 운전 취급 담당자 대신 관제 업무 종사자로 나오거나 운전 업무 종사자 로 잘 나옵니다. 운전 취급 담당자인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전 취급 담당자입니다. 지도격시법 역시 한 끝 대신 양끝, 그리고 운전 취급 담당자 대신 관제 업무 종사자, 운전 업무 종사자는 아닙니다. 또 하나, 지도격시법 같은 경우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통신식 중인 구간이어야 합니다. 지도통신식 대신 지도격시법 혹은 통신식 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도표 대신 지도권은 틀렸고, 최초의 열차 대신 최후의 열차 로 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에서 통신 두절이 된 경우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열차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적임자를 파견하여야 합니다. 제74조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 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전령법은 그 폐색 구간 양쪽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선로 고장 등으로 지도식을 시행하는 폐색 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전화 불통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전령법이란 전쟁에서 말을 타고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이란 것과 마찬가지로 전령자를 열차에 탑승시켜서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전령법 역시 전령법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폐색 구간 양끝이 아니라 한 끝, 그리고 운전 취급 담당자 대신 관제 업무 종사자라거나 운전 업무 종사자로 잘 나옵니다. 여기도 운전 취급 담당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협의를 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인데, 단순히 지도 전화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지도는 지도식을 시행하는 폐색 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이고, 전화는 전화 불통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제2항 제2호는 전화 불통을 말합니다. 지도식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도식은 1조입니다. 제75조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배색 구간 1인에 한한다. 3번은 삭제되었습니다.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 구간에 전령자가 동승하지 않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일단 전령자의 세부 규칙은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완장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다. 제75조에 삭제된 3호가 원래는 완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3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완장에 대한 내용은 철도차량 운전규칙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철도차량 운전규칙에서 완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그 조항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도규에서는 백색 완장이라는 완장 조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철도차량 운전규칙 둘 다 전령자가 동승하지 않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전령자가 탑승하여야 운전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철도차량 운전규칙에서는 관제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 전령자를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철도차량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전령자 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철도차량 운전규칙에서 세부 조건이 붙었다면 틀린 조항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철도차량 간의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에 대한 파트가 끝났는데, 마지막 시계운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계운전은 복선운전과 단선운전이 있고, 복선운전은 격시법, 전령법, 단선운전은 지도격시법, 전령법으로 나뉘어집니다. 격시법은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시행을 합니다. 반면에 지도격시법은 한 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적임자를 파견해서 협의를 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전령법은 폐색 구간 양쪽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협의를 하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시계운전은 각종 방법의 주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각 방법의 자세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격시법은 운전 취급 담당자가 시행하면 되지만 지도격시법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에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에서 통신 두절이 된 경우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열차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중요하고, 반면에 전령법 같은 경우는 양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 취급 담당자가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전령자의 예외 규정에는 완장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뒤에 도시철도 운전규칙처럼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장에서는 철도 신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처음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도규는 신호이고 철도 차량 운전규칙은 철도 신호에 철도가 붙는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철도 신호는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 한번 다룬 내용이므로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비교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의 신호는 형, 색, 운전의 조건이었고, 형, 색, 직원 상호 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표지는 형, 색, 이 빠졌습니다. 물체의 위, 방, 조 등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철도차량 운전규칙은 형, 색, 이 아니라 모, 색, 소가 됩니다. 그리고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경우는 같습니다. 그리고 전호도 모, 색, 소이고 관계직원 상호 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지도 음이 빠진 모, 색 등으로 물체의 위, 방, 조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 같이 모, 색 다음에 소가 있으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는 지시이고 전호와 표지는 표시입니다. 제77조 야간과 주간의 현시 방식을 달리하는 신호, 전호 및 표지의 경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주간의 방식으로, 주간 방식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경우에도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 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간단하게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만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대신 야간, 야간 대신 주간,
그리고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간이란 말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쉬운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제78조 지하 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전옷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 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조에서는 지상 구간 또는 터널팍의 신호, 전호 및 표지는 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고, 지하 구간 대신 지상 구간,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터널팍 또는 지상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9조 제한 신호의 추정, 신호를 현시할 소정의 장소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정확하지 아니할 때는 정지 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치 신호기 또는 임시 신호기와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할 때에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79조는 정지 신호 대신 서행 신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로 잘 나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부정확한 게 있으면 천천히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철도 같은 경우는 조금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상황이 오면 서행이 아니라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할 때에 대한 내용은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열차 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반면에 철도 차량 운전규칙 같은 경우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운전규칙과 철도 차량 운전규칙이 있으면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열차 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라고 외워주시고, 철도 차량 운전규칙은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같은 치읓이 들어가서 최철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열차 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라는 조항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 와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운전 규칙은 제한이고 철도 차량 운전 규칙은 최대로 제한이라고 해서 최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철도 차량 운전 규칙 9번째 강의였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